70의 나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요? 나는 모두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70에 시작된 이 사랑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부여의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아침, 70살의 정만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만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른 아침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7, 80년대 노래를 듣고 있자니 문득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하지만 돌아본 식탁 위엔 혼자 먹을 밥 한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외동아들 준호가 자주 안부를 물어왔지만 요즘엔 명절에나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받을 뿐이었죠.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만식은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적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만식은 읍내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나마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동네 할아버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옛 제자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몇 마디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한 적막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면 만식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른 오징어와 땅콩 몇 알이 안주의 전부였죠.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곤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자 만식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더 무료함을 느낀 만식은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읍내 중심가를 걷다 보니 조그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이브 카페 은자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차분하게 서빙을 하는 여성이 보였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정리된 머리, 그리고 차분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냥 노래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여성은 웃으며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저는 서은자라고 합니다. 그날 밤 만식은 2시간 정도 머물며 다른 손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끔 은자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 손놀림이 상당히 능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시간이 그리웠나 봅니다. 그 후로 만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래 좀 들으려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은자의 차분한 미소와 정중한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식이 은자의 가게를 찾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는 주 3회 정도는 그곳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며 노래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가게 분위기도 점점 익숙해졌고 다른 단골 손님들과도 얼굴을 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이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은자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만식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은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차분한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차 드시겠어요? 은자가 다가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그러죠. 그때 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교사하셨나요? 만식은 깜짝 놀라며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은자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죠. 말투에서 선생님 느낌이 나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요.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죠. 마지막엔 교장까지 했고요. 만식이 대답하자
은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나 봐요. 아, 그래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시는군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죠. 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가게나 하고 있지만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다른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었는데 만식과도 몇 번 인사를 나눈 사이였죠.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자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그중 한 명이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웃으며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죠. 감사합니다. 뭐 드시겠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은자에게 불필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이런 일 하시기 힘들 텐데. 좋은 남자 없어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자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죠. 은자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노래 부르러 오신 거죠? 기계 켜드릴게요. 그 남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만식은 은자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은자는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그 모습이 만식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그 남성들이 떠난 후 만식은 은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저런 농담을 하시나요? 은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가끔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만식의 질문에 은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날 밤 만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은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갈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깊은 외로움도 느껴졌죠. 마치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간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만식의 마음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70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마음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의 만식에게는 이런 감정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만식은 의도적으로 은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가도 필요한 말만 하고 일찍 자리를 뜨곤 했죠. 은자는 그런 만식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을 뿐이었죠. 만식이 은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라면 주 3회는 들렀던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게 되었죠. 그마저도 늦은 시간에 잠깐 들러 차 한 잔만 마시고 나오곤 했습니다. 은자는 만식의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식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네에서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후배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철수는 만식보다 5살 어린 65살로 몇 년 전 함께 정년퇴임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 자네는 어떻고? 만식이 대답하자 김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님, 혹시 읍내 노래주점에 자주 가시나요? 만식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노래 들으러 가는 정도야. 왜 그래? 김철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가게 여자 사장 말인데요. 동네에서 소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만식은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문 말이야? 김철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 있는 남자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 따라 나가면 서비스가 있다고도 하고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은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얘기가 있나?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도 조심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리는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날 밤 만식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김철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 은자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그렇게 친절했을까? 혹시 자신을 돈 있는 교장 출신으로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보수적인 성격의 만식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만식은 다시 은자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웠죠. 은자가 다가와 인사를 하자 만식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차 드시겠어요? 은자가 웃으며 물었지만 만식은 그 미소마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미소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만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자는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죠. 요즘 좀 바쁘셨나 봐요. 예전보다 자주 안 오시네요. 그냥 좀 바빴습니다. 만식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은자는 그런 만식의 태도를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다른 단골 손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은자가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은자는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정중했지만 만식의 눈에는 뭔가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남성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죠. 한 손님이 사장님, 오늘 일 끝나고 한 잔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은자는 죄송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 거절마저 의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나가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자에게 느꼈던 호감과 김철수가 말한 소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만식에게는 이런 의심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가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만식은 이상하게 은자의 가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는 위안과 은자의 차분한 미소가 생각났죠. 만식이 가게에 가지 않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만식은 계속해서 은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미소와 정중한 말투, 그리고 김철수가 말한 소문까지 상반된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결국 만식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인 밤 9시가 넘어서였죠. 가게에 도착하니 손님은 2명 정도만 남아 있었고 은자는 혼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일부러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늦으셨네요. 은자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만식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은자를 빤히 바라보았죠. 이 시간에 혼자 계시네요? 만식의 질문에는 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자는 그런 만식의 어조를 느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통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하거든요. 차 드시겠어요? 하지만 만식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말을 듣고 은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차를 우리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만식은 놓치지 않았죠. 은자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뭐 들으셨어요? 만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엔 너무 거칠고 그렇다고 넘어가기엔 궁금함이 컸죠. 그냥 동네에서 소문이 좀 있다고 해서요. 은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은자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식은 그런 은자의 반응을 보고 더욱 의심스러워했죠.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만식의 질문은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은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만식은 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자는 계속해서 말했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보증도 서고 집도 팔고 학원도 정리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도 헤어지게 됐고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작은 가게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은자는 잠시 멈춰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손님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계속 권하시고 은자의 얼굴에는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단골 손님들이 이 차를 가자고 하면 따라 나가서 술 한 잔씩 마신 적은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만식은 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자는 계속해서 말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돈 받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은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저를 그렇게 보시다니 참 속상하네요. 그 말을 듣고 만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만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만큼은 저를 믿어주실 줄 알았는데 은자의 말에 만식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은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자의 진실한 마음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죠. 동시에 은자가 혼자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자와의 대화 후 만식은 이틀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은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일은 살이 되도록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하고 한숨을 쉬었죠. 3일째 되는 날 오후 만식은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고 평소보다 더 먼 길을 돌아가고 있었죠. 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은자였습니다. 그녀는 큰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은자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죠. 만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일 때문에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은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은자 씨? 만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자는 돌아보며 깜짝 놀랐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쉬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은자의 상태를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괜찮습니다. 은자는 웃으려고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은자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죠.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식은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까지 가시는 거죠? 길이 같은 방향이니까 괜찮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이었죠. 그럼 고맙습니다. 가게까지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은자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린 것을 보고 속도를 맞춰 걸었죠. 가게 문 앞에 도착하자 은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안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만식은 가게 문을 열고 장바구니를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가게 안을 보니 몇 군데 정리가 안 된 곳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의자 하나는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고장났네요. 만식이 형광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죠. 네, 며칠 전부터 그래요. 시간 날 때 고쳐야 하는데.
만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전기 기사를 불러서. 은자가 말하려 했지만 만식은 이미 의자를 가져와 형광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새 걸로 갈면 됩니다. 마트에서 사와서 끼워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은자가 말했지만 만식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감기 때문에 아프신데 쉬고 계세요. 그리고 서둘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만식은 형광등관과 간단한 공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은자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아픈 모습이었죠. 만식은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장 시절 학교 시설 관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익숙했죠. 형광등을 교체하고 나서 만식은 흔들리는 의자도 고쳤습니다. 나사가 느슨해져서 생긴 문제였죠. 은자는 그런 만식의 모습을 지켜보며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다 됐습니다. 만식이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형광등도 밝고 의자도 튼튼해요. 은자는 일어서서 인사했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만식은 손을 저으며 답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기약은 드셨어요? 아직 못 샀어요. 나중에 약국에 가려고 했는데. 은자의 말에 만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사드릴게요. 감기는 초기에 잡아야 해요. 은자는 손을 저었지만 만식은 이미 약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감기약과 함께 죽도 사와서 은자에게 전해줬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진심으로 은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은자는 그런 만식의 마음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식이 은자를 돌봐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감기약을 챙겨주고 죽도 사다 준 덕분에 은자의 컨디션은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셋째 날 저녁 만식은 평소와 달리 은자의 가게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것이 걱정되었죠. 처음에는 하루 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닷새째가 되어도 계속 문이 닫혀 있자 만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감기가 더 심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죠. 여섯째 날 오후 만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서 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자가 가게 뒤편 작은 원룸에 산다는 것은 며칠 전 장바구니를 들어줄 때 알게 된 사실이었죠. 은자의 집 앞에 도착한 만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이미 며칠 동안 걱정하고 있던 터라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창문이 살짝 열리며 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만식입니다. 며칠 동안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만식이 대답하자 은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몸살이 좀 심해서요. 괜찮으니까 돌아가세요. 하지만 만식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였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은자는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은자가 말했지만 만식은 이미 음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힘들어요. 이런 때는 누군가 돌봐줘야 해요. 만식의 말에 은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널어져 있었죠. 만식은 우선 은자를 침대에 앉히고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은자가 말하려 했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자는 한 숟가락씩 미역국을 넘기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미역국을 다 먹고 난 은자는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설거지를 하고 간단한 청소도 했죠. 은자는 그런 만식의 모습을 보며
고마움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이런 것까지 하시게 해서. 미안하긴요. 나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만식의 말에 은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왜 저 같은 사람을요? 은자의 질문에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점점 무뎌지고 있었는데 은자 씨를 만나고 나서는 뭔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게 되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게 되고 은자는 그런 만식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만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이도 있고 처지도 이러한데 감히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식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자 씨 옆에 내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저도 선생님이 계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은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은자 집 거실 창가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은자는 그런 만식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 만식 역시 은자의 차분한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70살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만식과 은자가 마음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식은 매일 은자의 가게에 들러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었고 은자도 만식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곧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교장이 요즘 그 노래방 여사장이랑 매일 붙어 다니던데 동네 할머니들이 마트 앞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보낸 지 겨우 3년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그것도 그런 가게 하는 여자랑 말이야. 이런 소문들이 점점 커져갔죠. 만식은 이런 수군거림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우체국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죠. 특히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동료들의 시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묘한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식이 은자의 가게에서 형광등을 다시 점검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만식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죠. 바로 만식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깜짝 놀라며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왜? 준호는 은자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죠. 뭐 하긴 형광등 좀 보고 있었어. 만식이 대답했지만 준호는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 가게 하는 여자랑 산다면서요? 준호의 말에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자주 보고 있어.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됐다고요. 어떻게 이런 망신을. 준호의 말에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망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는 은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지 아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자라고요. 은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만식은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은자 씨한테 실례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여자한테 농락당하시면 어떡해요? 농락? 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은자 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준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상대로 장사한다고.
아버지도 그 중 하나라고요. 그때 은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죠. 만식은 깜짝 놀라며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제가 선생님 가족에게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식이 급하게 말했지만 은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처지인데 선생님 같은 분과 어울리는 게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준호는 그런 은자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반대와 동네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은자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남은 생은 내가 책임지고 싶다. 만식의 말에 준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준호의 말에 만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은자 씨와 함께 있을 거야. 준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고집도 참 어지간하시네요. 준호는 분이 안 풀린 듯 발로 의자를 걷어차더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만식과 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만식은 은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만식과 은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수군거리고 뒤에서 좋지 않은 말들을 했죠. 은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만식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깊어져 갔죠. 아들과의 충돌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식과 은자는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지만 주변의 압박감도 점점 커져갔죠. 특히 은자는 가게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평소 찾던 단골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만식은 은자와 함께 가게 뒤편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요? 만식의 질문에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은자의 물음에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아끼는 것뿐이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만식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 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어떨까요? 은자는 고개를 들며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요? 만식은 며칠 전부터 생각해왔던 계획을 털어놓았죠. 전남 고흥 쪽에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선생님, 갑자기 그런 결정을. 은자가 망설이자 만식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런 시선들을 감당해야 해요. 그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은자 씨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은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만식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식은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겼죠. 은자도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만식은 아들 준호에게 정성 들여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을 다한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니까 부디 이해해주길 바란다. 네가 걱정하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한 달 후 전남 고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이었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이사 온 노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동네는 참 조용하네요. 은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식은 은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죠. 이 조용한 곳에서 당신이 있어 더 따뜻해요. 은자는 만식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죠. 두 사람은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만식은 평생 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고, 은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흙의 정취를 만끽했죠. 저녁이면 바다가 보이는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만식은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은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정을 나눴죠. 부여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마당에서 예전에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은자가 작은 키보드로 반주를 하고 만식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나이 이른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소. 만식이 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굉장히 쫄깃했소. 은자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선생님, 그 표현이 뭐예요? 만식도 함께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는 뜻이라고 하더군.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3이라는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감정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하며 잘 지내시냐는 연락을 해왔고 만식은 행복하다는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아직은 아들의 이해를 다 구하진 못했지만 은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고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만식과 은자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이었죠.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그렇게 잔잔한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른이란 나이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정말 늦은 나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